나를 지키는 단단한 자존감. 쇼펜하우어의 지혜로 배우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삶의 중심.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을까요?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무너지고 누군가의 시선 하나에 내 기분이 오르내리는 날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분명히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남의 평가가 내 하루의 온도를 결정하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들이 쌓이면 우리는 조금씩 지칩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애쓰고 남의 비위를 맞추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살고 있는 걸까?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해 씁니다. 남의 시선이 두렵고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내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에게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의 깊은 지혜를 통해 조금 다른 방향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당당함은 내면의 풍요에서 나옵니다. 밖에서 찾는 인정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쇼펜하우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철학을 어둡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따뜻하고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나 자신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통찰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자, 이제 함께 걸어가 봅시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길, 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법, 그리고 세상 앞에서 조용하지만 강하게 서 있는 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이 두려울까요?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새 옷을 사도 이게 나한테 어울려 보일까 하고 걱정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잘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이 먼저 옵니다. 모임에서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내가 너무 이상하게 말하지 않았나 하고 혼자 복귀하는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나요? 이건 나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은 본래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의식이 너무 강해져서 내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남의 평가가 내 기분의 기준이 되고 남의 인정이 내 존재 이유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남의 시선에 갇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겪는 불행의 대부분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온다고요. 그리고 타인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남의 시선에 갇히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일보다 남들에게 보기 좋은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편한 방식보다 남들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살려고 애쓰게 됩니다. 내 감정보다 남의 감정을 먼저 챙기다가 어느 순간 내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슬픈 건 이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남의 기대에 맞추려고 노력해도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항상 나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잘해도 어딘가에서는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지치고 더 불안해지고 더 작아지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나침반은 오직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이른 나이부터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젊은 시절에는 사교계에서 인정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쓸수록 오히려 자신이 더 작고 약하게 느껴진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는 방향을 바꿨습니다.
밖을 향했던 시선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가꾸는 데 집중하자 오히려 더 당당해지고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빛낼 때 비로소 남들의 존경을 끌어당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발견한 진리였습니다. 내면의 풍요란 무엇인가요? 쇼펜하우어가 자주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온다. 이 말은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내면의 풍요라는 게 뭘까요?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풍요는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아무런 평가도 없는 곳에서 그냥 나 혼자 있을 때 충분히 편안하고 괜찮은 상태. 바로 그게 내면의 풍요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귀한 재능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빨리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들고 SNS를 열고 쉴 새 없이 다른 사람들의 일상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제대로 즐길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언제나 누군가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그 의존이 꼭 사람일 필요도 없습니다. 소음, 자극, 남의 인정, 외부의 무언가가 항상 있어야 마음이 안정되는 상태, 그건 사실 아주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어디를 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있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 가치를 스스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남과 함께할 때도 더 당당하고 더 따뜻하고 더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 함께 있을 때도 진심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내면이 가득 찬 사람만이 진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쇼펜하우어는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 호기심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이해하는 기쁨,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설렘, 깊이 생각하는 즐거움. 이런 것들은 외부의 인정 없이도 나를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분야를 공부하고 깊이 생각하는 습관은 내면을 가장 단단하게 채워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과의 연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연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인간의 욕망과 허영심이 잠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공원을 걷고 하늘을 바라보고 나무와 꽃을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조용히 채워집니다. 세 번째는 예술적 감수성입니다. 음악을 듣고 그림을 보고 아름다운 것들에 감동받는 능력. 이것도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귀한 요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음악을 특히 사랑했는데 그는 음악이야말로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내면에 닿는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배우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게 내면을 채우는 첫걸음입니다. 자연 속에서 잠시 멈추는 시간은 어떤 힐링보다 깊게 마음을 회복시켜줍니다. 아름다운 것들에 감동받는 능력을 키우면 삶 전체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풍요로운 내면이 만들어내는 것. 내면이 채워진 사람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눈빛이 다르고 말에 무게가 있고 조용히 있어도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그건 일부러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면이 가득 차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치는 겁니다.
반대로 내면이 비어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밖에서 뭔가를 채우려 합니다. 명품으로, 자랑으로, 남의 관심으로, 소음으로 채우려 하지만 그것들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채워졌다 싶으면 다시 비고, 다시 비면 또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정확히 꿰뚫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풍요는 더 많이 갖는 데 있지 않고 덜 필요로 하는 데 있다고. 내가 나 자신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된다고요. 나 자신과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법. 나 자신과 친해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친구와 친해지기 위해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괜찮아. 누구나 실수해라고 말하면서 내가 실수하면 왜 그랬어? 정말 바보같이라고 자책합니다. 친구가 힘들어하면 옆에서 위로해주지만 내가 힘들 때는 이 정도도 못 버티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나 자신과 친해진다는 건 나에게도 친구에게 하듯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내 실수를 너무 크게 키우지 않고 내 감정을 외면하지 않고 내 필요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깊이 알아가는 여정. 쇼펜하우어는 자기 인식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깊이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현명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보다 나를 아는 것이 훨씬 어렵고 그만큼 더 귀하다고요. 나를 안다는 건 뭘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지,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아직 성장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판단 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두려워합니다.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일까봐, 나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면이 보일까봐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도 나의 일부이고 그것을 알아야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고요. 나를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입니다. 내 안을 깊이 들여다보는 용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친절해진다는 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부터 연습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슬플 때 슬프다고, 화날 때 화가 난다고, 지칠 때 지쳤다고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고 지금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라고 그냥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작은 성취도 충분히 기뻐해 주세요. 우리는 큰 성공은 기뻐하면서 작은 것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힘든 하루를 버텼다면 그것도 칭찬받을 일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났다면, 잠깐이라도 산책을 했다면 그런 작은 것들에 잘했다고 말해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세 번째로 나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아무에게도 뭔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시간이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지만 점점 그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겁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것.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남에게도 존중받는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남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그렇게 대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내 의견에 가치를 두고 내 감정을 존중하면 그 에너지가 밖으로 전달되어 남들도 나를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귀하게 대접한다는 건 거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비상시에는 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돌봐야 남도 진심으로 돌볼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태도. 사람들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를 얻으려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려 하고, 더 세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전혀 다른 답을 줍니다. 무시당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처럼 들리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사실 나는 지금 충분하지 않아. 당신이 인정해줘야 나는 괜찮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히려 남들로 하여금 나를 가볍게 보게 만듭니다. 반대로 남의 인정 없이도 당당하게 서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굳이 뭔가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진짜 당당함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침묵의 힘. 쇼펜하우어가 특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묵의 가치입니다. 그는 말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진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불안함 때문에 많은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싶고,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고 싶고, 남들이 나를 오해하는 게 싫어서 계속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힘이 빠집니다. 침묵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자신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남에게 설명하거나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침묵은 아주 우아한 무게를 가집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가 느껴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존재감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힘,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당당함?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진짜 품격이 생깁니다.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경계를 알고 지킵니다. 경계라는 건 벽이 아닙니다. 경계는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서부터는 내가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쉽게 이용당하고 쉽게 무시당합니다. 어떤 부탁이든 다 들어주고 어떤 상황에도 다 맞춰주는 사람은 처음에는 좋게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연하게 여겨지게 됩니다. 반면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하는 사람, 불편한 상황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존중받습니다. 그건 강하게 주장하거나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는 사람은 결국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고요. 그건 냉정한 말이지만 생각해보면 아주 따뜻한 조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이런 모습, 저 사람 앞에서는 저런 모습, 그렇게 계속 맞추다 보면 정작 진짜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아끼는 몇 사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내가 가면을 쓰고 연기할 때가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당신만의 향기를 키운다는 것. 향기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그건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꽃이 저절로 향기를 내듯 사람도 자기 자신답게 살 때 자연스럽게 자신만의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꾸밈이 없고 진짜이고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개성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남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결국 남의 그림자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자신의 고유한 길을 가는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좁고 외롭더라도 결국 자기만의 빛을 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남을 따라가지 않는 용기.
지금 세상은 남을 따라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SNS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보이고 저 사람처럼 살아야 할 것 같고 저 사람처럼 되어야 성공한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유행하는 것들, 남들이 다 하는 것들,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살았던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SNS는 없었지만 사람들은 사교계의 유행을 따르고 권력자들의 취향을 따르고 시대가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려 애썼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 흐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걸었고 처음에는 외면받았지만 결국 역사에 남는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나만의 길을 간다는 건 남과 다르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진심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짜 울리는 것들, 내가 진심으로 즐거운 것들, 내가 자연스럽게 잘할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을 찾고 키워가는 것, 그게 나만의 향기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안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길을 갈 때 삶은 비로소 살아있는 느낌을 줍니다.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고드는 기쁨. 무언가를 깊이 좋아하고 파고드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빛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음악이든 요리든 식물 기르기든 역사든 운동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깊이 빠져들어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그 자체로 매력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천재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남들이 한번 보고 지나칠 것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 이 정의는 선천적인 재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깊이 파고드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분야에서 자신만의 통찰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깊이 파고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성장합니다. 아는 것이 많아지고 보이는 것이 넓어지고 생각이 깊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그 열정이 밖으로 전달됩니다. 뭔가에 진심인 사람은 말만 해도 에너지가 다릅니다. 그 에너지가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법. 나만의 향기를 키우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 중 하나가 비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교를 행복의 가장 큰 적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본질적으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내 전체와 남의 좋은 면만을 비교하게 되고 내 힘든 뒷면과 남의 빛나는 앞면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니 비교를 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지고 남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비교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성장한 나, 그게 진짜 의미 있는 비교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나를 자극하고 격려하지, 나를 작아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삶의 고통을 받아들이는 법.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거나 피하려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고통 없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빨리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봤습니다. 고통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통이 가르쳐주는 것들. 돌아보면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던 순간은 대부분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실패했을 때, 상처받았을 때, 모든 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깊이 자신을 돌아보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짜 강해집니다. 편안하고 좋은 날들은 삶을 즐겁게 하지만 어렵고 힘든 날들이 삶을 깊게 합니다. 그리고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어두운 시간을 지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이것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한 사람이 사는 방식입니다. 쇼펜하우어 철학에서 아름다운 부분 중 하나는 연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도덕의 기본이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남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만들고 더 따뜻하게 연결시켜준다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나 자신을 충분히 아끼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오히려 남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고통을 알기 때문에 남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용서할 줄 알기 때문에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해 깊어진 사람은 그 깊이만큼 더 넓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는 자연스럽게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쇼펜하우어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고통 중 많은 부분은 사실 이미 지난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다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맛을 느끼고, 지금 창밖에 보이는 하늘의 색을 바라보고,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그 풍요로움이 내면을 채워갑니다. 당당하게 웃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당당하게 웃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일부러 웃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미소를 가진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의 에너지가 주변을 밝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 그게 진짜 당당한 미소입니다. 그 미소는 어디서 올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 나 자신과 친한 사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사람에게서 나오는 미소입니다. 내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내 삶에 충실하고 내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 미소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억지로 밝게 보이려 하지 않아도 그냥 내가 나답게 살 때 나오는 그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자존감이 만드는 세상.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도 너그럽게 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조금씩 더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무시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는 세상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함을 인정하고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세상이 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꿈꾼 것도 결국 그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허영과 욕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평화롭게 살면서 서로를 연민으로 바라보는 세상.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먼저 자기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 긴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결국 하나입니다. 나 자신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닌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남들의 평가가 아닌 내 자신의 기준으로, 밖에서 오는 인정이 아닌 안에서 피어나는 확신으로,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나만의 고유한 가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그 말을 자신에게 건네다 보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내면이 조금씩 채워지고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리고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의 표정에서, 당신의 걸음걸이에서, 당신의 말투에서 드러납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그 단단함이 세상 앞에서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들.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통해 자존감과 내면의 풍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실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들이 쌓여야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창한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루 5분 나와 대화하는 시간. 하루에 딱 5분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일기를 쓰는 것도 좋고 그냥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 어떤 감정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기쁜 일이 있었다면 그것을 충분히 느끼고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자신에 대한 이해가 깊어집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힘들어지는지, 무엇이 나를 진짜 기쁘게 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점점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알미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좋은 것들을 천천히 음미하는 연습. 쇼펜하우어는 감각적인 아름다움을 깊이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을 너무 빨리 지나쳐 버립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아름다운 노을이 지는데 사진만 찍고 정작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만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그 향기를 깊이 맡고 그 온기를 손바닥으로 느끼고 그 맛을 천천히 느끼는 것. 그런 작은 즐거움들이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을 채워줍니다. 의미 있는 독서. 쇼펜하우어는 독서를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많이 읽는 것보다 깊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을 깊이 읽으면 수십 년의 경험을 단숨에 얻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루에 딱 10페이지라도 좋습니다. 내면을 성장시키는 책,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 다른 사람의 경험과 지혜를 담은 책.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읽다 보면 생각이 깊어지고 삶을 바라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하루 5분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 일기, 명상, 혹은 그냥 멈추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한 가지 좋은 것을 천천히 음미하는 연습. 작은 아름다움을 놓치지 않는 살. 하루 10페이지, 내면을 키우는 독서. 좋은 책은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성장의 방법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 경계를 지키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행동입니다.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 남과의 비교 대신 나의 성장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나를 위한 아름다운 시간. 마지막으로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이 가득 차고 나 자신과 평화롭고 진짜 나로 살아갈 때 그 주변 사람들도 더 좋아집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해지고 당신에게서 에너지를 받고 당신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한 시간을 아끼지 마세요. 나를 돌보는 것이 결국 세상을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눈부신 사람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지금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 오랫동안 흔들려왔고 내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에 오래 익숙해져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당신이 더 나아지고 싶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는 건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삶이 고통스럽다고 했지만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도 믿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우리를 더 깊고 따뜻하게 만들고 그 깊이가 우리를 빛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 버텨온 날들, 울었던 밤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워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바로 당신만의 고유한 향기를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빛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천천히 나 자신에게 더 친절해지기 시작하세요. 남의 시선에서 한 발짝씩 자유로워지세요.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그리고 내가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하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달라지니 세상도 달라 보인다는 것을.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눈부십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당당하게,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나 자신으로 살아가 주세요. 세상은 진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단단한 자존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당당함은 내면의 풍요에서 나온다고. 오늘도 나 자신에게 친절하게, 내 삶에 충실하게, 내 가치를 스스로 알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눈부신 보석입니다.